뭐 칠수요자 되면 모를까? 인천 서구, 경기도 시흥, 그죠? 충남 아산. 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뭐 사회에 굉장한 악영향을 줬죠,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러면서 굉장한 사회 경제 피해를 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2차 전세 사기, 자, 1차 전세 사기는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2차 전세 사기는 바로 이 아파트의 갭 투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요. 물론 이제 풀피 투자도 가능한 데들이 있거든요. 가능한 데들이 있어요. 뒤져보면 뭐 마이너스 3천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전세기업 1,000만 원 사고 하고, 그죠? 하고 그리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 실제로 갭 투자 지역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아예 같은 곳들도 있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기꾼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인천 서구 연희동 무성 아파트 전용 84가 올해 3월에 2억 5천에 매매됐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같은 날 전세가 2억 5천이야. 그러니까 2억 5천에 사서 2억 5천에 전세를 놓는 거야. 그냥 이 투자자는 그냥 말 그대로 시세가 뭐 나중에 3억 되면 팔고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게 갭 투자라는 거야. 자, 이런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올라오니까 이런 현상이 있죠. 자, 그러나 이게 전세 가격이라는 게 이게 어느 시기에 또 어떻게 폭락할지를 몰라. 그죠? 우리가 그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세금을 또 돌려줘야 되잖아. 그게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갭 투자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2년 살고. 그래서 갱신한다고 했어. 임차인이. 그런데 갱신한다고 해놓고, 3달 있다가 돈을 달라는 거야. 나 옆에 신축 아파트가 싸게 나와서 걸로 이사 갈래요? 하면 빼줘야 돼. 그래서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갭 투자하기가. 근데 요즘 그런 또 임차인들이 많아. 그리고 요즘 임차인들이요, 굉장히 또 법을 잘 알아가지고, 나 저 집을 팔 테니까, 뭐 손님들 오면 집을 좀 배달라면 안 배줘요. 안 배준다니까. 배줄 의미가 없거든. 그죠? 배줄 의미가 없어요. 뭐 서로 계약서 간에 그렇게 쓰면 모를까? 그죠? 안 배줘요. 자, 그래서 임차인이 나간 다음에 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전같이 이렇게 착한 임차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화성 병점동의 느치미 마을 주공 2단지 전용 5구가 올해 3월에 2억 9,800에 매매된 뒤에 같은 달에 2억 6,820만 원에 전세 거래했다. 뭐 갭이 한 3천 정도 되죠. 그죠? 3천 정도, 2,980만 원. 자, 이런데 갭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다. 자, 이 갭 투자라는 게 요즘은 이제 막 학원에서 막 가르쳐 줘요. 학원에서 가르쳐 주고 투자자들을 끌고 들어가서 막 사줘요. 글쎄요,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버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막 돈을 빼달라고 그러고 중간중간에 전세 가격이 폭락했을 때 버틸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언제 올라갈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뭐 집값이라는 게 이게 가볍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집값이라는 게 그렇게 뭐 거품이 꼈다가도 다시 거품이 빠져요, 결국은. 왜냐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한두 푼짜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2억, 3억, 5억짜리인데 이게 누가 뭐 쉽게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집값이 고점을 치고 버블이 끼면 집을 사질 않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도로 제자리에 오더라고요. 그죠?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사이클에서 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전세 갭이 적은 곳에서 갭 투자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송파구에서 1분기 전체 매매 거래 556건 중 47건이 갭 투자했다. 이 송파구에서 갭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갭 투자 현황이거든요. 여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제 서울의 송파구가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갭 투자했나 보시죠.
헬리오시티를 20억에 사서 13억 4천에 전세를 놓은 거야. 7억 5천 갭을 들어온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또 뭐 사만 가락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11억 6천에 전세가 3억 5천 8억 1천만 원. 자, 이렇게 갭이 좀 크긴 하지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들어오겠어요? 지방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방에서 투자자들이 지방에 돈 많은 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식들 집 하나 사준다고 미리미리 사준다고 이 송파구에 갭 투자 들어오더라. 왜냐면 강남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강남은 갭이 너무 커요. 그죠? 아무리 지방에 유지라고 해도. 자, 이게 갭 투자의 뭐랄까요? 순서예요. 순위. 자, 화성시가 1등으로 갭 투자를 가장 많이 했고 100건. 1월부터 3월 1분기예요. 그다음에 2위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73건. 여러분 영통구까지는 그래도 뭐 실수가 있다고 할게요. 화성시도 뭐 수도권이니까. 천안시 서북구. 여러분 천안시 서북구 가서 집 살 리 없죠? 그죠? 자, 보세요. 이거 여기 언급한 아파트들은 다 갭 투자의 어떤 뭐랄까 투기꾼 강사들이 매번 언급하는 아파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가격은 안 올라요. 안 오른다. 자, 인천 서구, 경기도 시흥시, 그죠? 연수구. 자, 인천 서구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말한 거, 갭이 0. 그 다음에 위가 매매가가 3억이고 2억 9천, 갭이 1천만 원. 자, 이런 데서 갭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진흥 2단지 서구 가정동 매매가가 1억 3천. 이게 소형 아파트잖아요. 그죠? 이 소형 아파트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세 사는 거예요. 1억 주고. 1억 3, 그래서 3천 갭이 나왔다. 자, 이렇게 갭 투자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또 계속해서 볼까요? 마포구 망원동의 스카이캐슬 50제곱미터는 매매 가격이 5억인데 전세가 3억 8천. 1억 2천만 원 갭을 투자하고 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금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옛날로 보면 굉장히 싼 편이야. 그죠? 3.5%면 우리 뭐 6%에도 살았으니까. 그리고 대출도 잘해줘. 그죠? 대출도 잘해줘요. 요즘 뭐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냥 카카오뱅크 같은 거로 하면 그냥 통과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세 시장이 수요가 많아졌어요. 이 인터넷 뱅킹이 많아지면서.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서울의 전세 가격이 넉 달 새 1억 5천. 지금 뭐 서울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임대차 3법 중에 갱신 청구권을 갱신 청구권의 5% 제한률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전세가 폭등의 원인이에요. 왜냐면 5%밖에 안 올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물건들이 시장에 안 나와. 그리고 그 물건들이 5%를 못 올렸기 때문에 갱신 청구하고 살고 나갈 때는 가격이 급등해서 나오는 거야. 그죠? 이 완충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이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전세 가격의 완충 역할을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임대차 3법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 최근에 전세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는 지역이 강동구를 제외하고, 강동구는 이제 그 둔촌주공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빠진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데 중구, 은평구, 노원구, 성북구. 자, 보세요. 은평구, 노원구, 성북구 이런 데가 집값이 싼 데잖아요. 그나마 저렴한 곳에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야, 중산층들이. 자, 보시죠. 서대문구 홍제동의 홍제 한양 아파트. 이거 한 25년 됐나요? 엄청 오래된 낡은 아파트예요. 낡은 아파트. 지난달 전세가 5억 4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이게 아마 매매가 한 8억 5천? 그죠? 근데 전세가 5억 4천에 거래됐어요. 근데 직전 거래가 지난해 12월에 3억 8천. 4개월 만에 1억 6천이 뛰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거야. 별로 인기 있는 아파트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마포구 공덕동에 공덕 SK 리더스. 여기는 괜찮아요. 위치가. 지난달 11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 지난해 10월에 10억 2,500.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1억 2,500. 그죠?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 금리가 세고 금리가 약하고 수요는 많아졌고. 그죠? 수요는 많아졌고 공급은 줄어들고.
자, 이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직방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세 거래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상승 거래했다라는 거야. 48%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상승 거래라는 거야. 갱신 청구하는 거 빼고는. 전세값이 약세를 보인 지난해 4월 상승 거래 비율이 44%인 것과 비교하면 상승 비율이 증가했다. 앞으로도 증가하겠죠. 서울의 중구의 경우엔 지난달 전세 거래 중 63%가 상승 거래. 은평구 역시 상승 거래 비율이 61%. 입주 5년 이래 새 아파트 전세 수요가 상승 비중을 증가시킨 탓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 물량을 보니까 이 아실에 따르면 17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이 29,303건, 6개월 전과 비교해 보니까 17.1% 감소했어요. 중구가 마이너스 42.4%, 관악구가 34.6%, 서대문구가 34%, 영등포구가 마이너스 34%, 이렇게 급감을 하고 있다. 자, 1000가구가 넘는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0건인 경우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자, 금리가 약하다. 그리고 수요는 많다. 그리고 물량도 없다. 그죠? 물량도 없다. 그리고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그죠? 저금리 대출을 또 활성화시켰다. 뭐 그런 이유로. 자,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세 갭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대책을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 뭐 사실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유일한 대책은 임대차 3법 폐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